사이코링귀스틱스 3차 시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랭귀지 프로덕션, 어떻게 수어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주로 수어를 하다가 나오는 실수로 인해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할 때 또는 수어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있겠죠. 물이 마시고 싶다라든가 하는 개념이요. 이게 아직 언어로는 아니지만 목이 마르다, 물이 마시고 싶다, 물 좀 가져다 달랠까, 아니 물 어디 있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언어들은 있어요. 그런데 언어 이전에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내가 언어로 어떻게 구성해서 내보낼까 하려면 먼저 적절한 단어를 골라와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어휘 저장소에서 단어를 골라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단어들을 적절히 배열해야 되겠죠. 물 마시고 싶어요. 이거를 마시고 물 싶어 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어의 규칙에 맞추어서 적절히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소리에 맞는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소리로 바꿔줬다면 실제로 혀나 입의 모든 오건을 이용해서 발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단어를 골라주고요. 두 번째, 문법에 맞춰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기호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발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화를 할 때 모든 게 계획대로 척척 된다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을 할 때 상당히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들 말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실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slips of the tongue. 이제 혀가 슬립은 뭐냐면 미끄러지다예요. 그래서 혀 미끄러짐 현상, 실제로는 이제 발화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미끄러짐 현상이 때로는 단어 레벨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문법에서 막 뒤얽히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제로 사운드를 잘못 낼 때가 있습니다. 수어로 말한다면 수형이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수형이 얽힌다거나 아니면 수위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리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phonological error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실수를 하냐면요. 약 1000단어를 말할 때 한 단어씩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다거나 잠이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훨씬 더 자주 실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술 마신 사람들 언어 실수 엄청 많이 하죠. 그게 다 slips of tongue의 현상인데요. 자, 실제로 사인 랭귀지에서도 slips of tongue이 있을까요? 물론 혀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까요? slips of han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slips of hands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미국 수어하고 German 사인 랭귀지, 독일 수어가 이 slips of tongue을 또는 slips of the hand를 이렇게 모아놓은 코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코퍼스는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사이너가 실수할 때마다 펜 앤 페이퍼 형식으로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건 좀 힘들었겠죠. 독일 코퍼스는요, 일부러 실험을 해서 실수를 유도해서 모아놓은 코퍼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픽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면서 속도를 아주 높여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실수를 유도해서 그 실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말뭉치를 German Sign Language Corpus라고 합니다. 자, tip of the tongue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TOT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혀 끝 현상. 자, 우리말로 하면 나 그 사람 이름 아는데 머릿속에 뱅뱅 돌아. 안 나오네 이게. 이런 말 많이 하죠. 머릿속에 뱅뱅 돈다.
우리말은 머리끝 현상이네요. 그런데 영어는 혀끝 현상이라고 해서 혀끝에 맴돌기만 하지 통 나오질 않는, 이게 바로 TOT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수어는 그럼 뭘까요? 혀가 아니니까요. Tip of the fingers예요. 손가락 끝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그걸 Tip of the fingers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TOT 현상이나 TOF 현상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고유명사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누구 이름 기억자로 시작하는데 생각 안 난다. 뭐 이런 말 하시죠. 또 그 장소 시옷 그다음에 뭐였지? 뭐 수 뭐였는데 뭐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나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이나 또는 어느 간판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자꾸 TOT 또는 TOF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실제 TOT, TOF 현상이 일어날 때요. 또 사인 랭귀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그 단어까지는 뇌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요. 그거 의미는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여기 알겠어요. 그런데 단어가 쑥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생각이 나냐면 핸드 쉐입, 수형, 수향, 수위까지는 생각이 나는데요. 수동, 앞으로 갈 것인가 옆으로 갈 것인가 또는 뒤로 물을 것인가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핸드 쉐입, 로케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한 쌍으로 좀 묶여 있죠. 그런데 무브먼트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는 가장 생각이 잘 안 나는 부분이고 이 세 가지는 그나마 잘 생각이 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slips of the tongue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교환을 해버린다. semantic substitution.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로 바꿔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생이라고 한다거나 굉장히 지금 둘이가 붙어있는 그런 어휘죠. 선생님하고 학생은 딱 붙어있어요. 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늘이라고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어에서도 보세요. 트레인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저먼 사인 랭귀지 하는 사람이 트레인 해야 되는데 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레인과 롤이는 굉장히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할 거를 롤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보세요. 이 사람이 셀프 커렉션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거 틀렸어 라고 고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실수를 하면은요 셀프 커렉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말하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말했어 하면서 고쳐요. 그런데 나머지 50%는 자기가 잘못 말한지도 모르고 그대로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도 트레인을 이야기하고 나서 셀프 커렉션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슬래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셀프 커렉션을 표시해주는 마킹이에요. 그리고 가로하고 레프가 돼 있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서 웃었다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리고 롤이로 바꿔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로 저먼, 독일어에 대한 예시인데요. 자, 우리가 독일어를 읽지 못하니까 그 두 번째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the door then hold. 자, 이 무슨 말이에요? door를 hold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먼은 순서가 다르니까요. nonsense, 자기가 안 거예요.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멍뚱한 소리 했어. 그러고 나서 the window. 자, 문을 잡는 게 아니고 윈도우를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할 말을 you must hold the door라고 말했죠. no, the window.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아예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리가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 수어를 보시면요. 패션하고 호텔이 굉장히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호텔은 이렇게 반듯하게 두 번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패션은 돌리면서 이렇게
두 번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포놀로지컬리 움직임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바꿔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슬립, 정말 혀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손가락이 미끄러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상으로 유사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바꿔서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언어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가 볼까요? Prohibition against incest를 Prohibition against insects라고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Prohibition against incest는요, incest란 단어가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금지라고 하는데요. Prohibition against insects 하면 insect는 벌레죠. 벌레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incest란 단어와 insect란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 이렇게 잘못 발음되어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incest는 별로 흔한 단어가 아니고 insect가 훨씬 더 흔하고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더 빨리 나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보겠습니다. 저먼 사인 랭귀지에서 이것은 3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또는 그 사람의 그런 말이죠. 이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이 수어의 수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부모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표시도 아닌데 이렇게 실수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인 실수는요. 이것은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인데요. 자, recently는 귀 옆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먹다는 입 앞에서 두 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recently를 입에서 이렇게 한 번 하고요. 먹다를 귀에서 두 번. 먹다와 recently가 수위가 뒤바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둘 다 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인데 수위를 뒤바꿨고요. 아까 독일 사인 랭귀지에서는 수형이 뒤에 있는 수형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블렌드란 현상인데요. 이게 저먼 사인 랭귀지에서 바이스클입니다. 이게 샵이고요. 그런데 이 둘을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바이스클 할 때는 주먹을 쥐고 돌려야 하고요. 샵 할 때는 이렇게 손을 구부린 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섞어서 바이스클을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손은 샵의 손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그런데 우연하게도 독일 수어에서 애니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수로 애니멀이라고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형이나 수이나 수동이 비슷할 때 이걸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 섞어서 할 때가 있고 또 의미가 비슷할 때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단어를 저장할 때요. 의미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고 또 소리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찾아 들어갈 때 얘를 빼내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나와버리고요. 또 소리가 비슷한 얘를 빼려고 했는데 얘가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렇게 slips of the tongue, slips of the hand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assimil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양 옆에 있는 소리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동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 현상을 assimilation이라고 말합니다. I don't know what he said 라는 말을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I don't know what he said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 랭귀지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샵하고 인덱스를 발음할 때 샵은 이 사인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리 사인 랭귀지에서요. 그래서 이 사인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샵이에요. 인덱스는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샵, 인덱스 3인칭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샵은 샵인데 저기 있는 샵,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을 하려다가 빠르게 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 손은 이렇게 내려주는데요. 샵을 하면서 이쪽 손은 아예 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가리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할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빠르게 하면서 서로가 뭉쳐버리는 그런 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tip of the tongue, tip of the finger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생각나지 않는 것을 tip of the tongue, tip of the finger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lips of the tongue, slips of the hand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와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말해버리거나 또는 형태상으로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사인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slips of the hand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slips of hand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우리 머릿속에 어휘 저장소에는 의미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도 뭉쳐있고 소리나 형태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도 뭉쳐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honological substitution, 자, semantic substitution, phonological substitution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할 때 의미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바꿔 말하고 소리나 형태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바꿔서 말한다는 걸 말했습니다. blend는요, 한쪽은 수동을 사용하고요, 한쪽은 수형을 사용해서 두 말을 섞어버리는 것을 blend라고 했습니다. 자, bicycle, 그 다음에 shop 이렇게 해야 될 거를 animal로 해버리는 예시를 보았습니다. assimilation은 빠르게 말할 때 앞에 말이나 뒤에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수어가 섞어져 버리거나 뒤수어를 미리 당겨서 해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으셨고요. 과제는 공지사항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